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아마 별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신 거.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 기초적인 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써먹는 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들, 알아야 될 내용도 결국은 그 정의를 이용해서 더 깊게 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째 벡터 및 벡터 공간에 대한 정의인데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시죠? 그죠? 벡터 공간은 벡터라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문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벡터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무엇이다. 그럼 벡터라는 성질이 무엇이냐? 그건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어떤 모임인데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할 수 있고 그리고 두 개를 더하지만 두 개를 더해서 자기 자신이 원래가 나오는 벡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덧셈에 대한 연산이 정의된다는 거고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동원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하죠?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1 더하기 V2가 0이 되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떤 덧셈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덧셈에 대한 연산이 정의가 되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말을 써요. 그 다음 만일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먼저 두 개를 더하고 마지막을 더한 것과 이거는 같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연산이 있고 연산에 대한 항동원이 있고 항동원에 대해서 여건이 있고 결합법칙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덧셈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칼라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스칼라 배수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칼라는 우리가 편의상 어떤 게 되는가 유리수가 되고 실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복소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벡터에 작용을 해서 그 곱한 것도 다시 벡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유리수 이건 별로 안 씁니다. 실수가 스칼라로 쓰면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복소수를 스칼라로 하면 복소 벡터 공간. 그래서 여기 있는 스칼라를 뽑으면 곱해서 곱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특수한 게 있는데 알파1 더하기 알파2 우리는 이 연산을 알고 있잖아요. 곱셈에 대한 연산, 곱셈에 대한 연산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스칼라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잘 연산이 되려면 얘들은 알파1, 알파2V하고 같아지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가 별 사고 없이 잘 정의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칼라 여기에는 1이라는 게 있는데 1의 벡터를 곱한 것은 1 곱하기 V는
원래 V하고 해야 된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은 것을 벡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뭐가 어떤 게 나오는가? 우리 연습 문제로 나왔듯이 0 곱하기 V는 0베타가 되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V는 뭐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V, 즉 역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생각하듯이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것, 어떤 변환이라고 생각했듯이 벡터 공간을 벡터 공간으로 옮겨주는 변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V에서 V라는 벡터 공간으로 W라는 벡터 공간을 옮겨주는 어떤 변환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환,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싶고 중요시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벡터 공간에서 보인 성질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벡터의 연산과 스칼라 곱이잖아요. 그것을 얘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 플러스 V2는 연산에 의해서 AV1 더하기 AV2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 스칼라 곱이 있어서 AS로 변화를 주며 스칼라 곱 곱하기 AV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0벡터는 어디로 가는 거죠? 항상 0으로 갑니다. 그게 왜 중요한 성질입니까? 왜 중요하느냐? 당연한 성질은 아니에요. 왜 중요한지는 조금 나오는데, 왜 중요한지는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Rn을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Rn으로 가는 혹은 Rm으로 가는 벡터 공간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점은 다 벡터라고 볼 수 있죠. 성질을 만족하니까. 그럼 0은 어디로 가죠? 원점 0은 항상 선형 변환에 의해서 행렬에 의해서 0으로 가죠. 그죠? 여기 있는 선형 변환은 우리가 행렬이라고 다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0을 0을 원점으로 항상 선형 변환을 가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시각화하기가 좋습니다. 뭐냐면 편의상 이렇게 나타내면 점은 점으로 가요. 어떤 점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원점은 이쪽에서 가죠. 그럼 우리가 이걸 시각하면 이 점은 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원점에서 이런 화살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원점은 이쪽으로 가니까 이 점도 이렇게 화살표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라는 어떤 시각화를 했을 때 이 화살은 이런 화살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들도 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런 화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원점으로 간다는 게 저런 시각화를 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3개월간 공부를 한 것은 이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들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벡터 공간을 정의를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이 공간에 정의를 또 해줬는가 하면 벡터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게 뭐다? 내적을 통해서 여기서 내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통해서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은 두 벡터를 가지고 어떤 스칼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많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일단 하나만 정해주면 우리는 그 정의를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가 하면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해주고 이건 스칼라니까 루트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면 코사인 세타는 각 벡터의 크기에 내적을 나눠줍니다. 자, 이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값은 1보다 작다.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진 그 값을 가진 함수를 우리가 코사인 함수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값의 코사인 값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각이 제일 중요한 건 언제라고 했죠?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벡터인데도 불구하고 두 벡터가 수직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언제 이 코사인 값이 0이 되면 즉 그때는 이 분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분자만 0이 되면 되니까. 즉 내적이 0이 되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배운 것을 리뷰하는 의미라서 좀 빠져나왔는데 기억을 못해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방향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그거는 그 벡터의 그죠?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반대 방향이거나 이 벡터의 실수배는 이렇게 느리거나 아니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 선상에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할 그 벡터의 특성 벡터들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스칼라배가 되면 두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이제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특성 벡터 그렇게 실수자가 되는 게 선형 분석. 예? 선형 분석. 선형 종속은 다르죠. 선형 결합은 다르죠. 자, 어떤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벡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실수배를 하고 여기도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고 뭐 빼는 건 여기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빼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많은 벡터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어떤 벡터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지며 이 벡터는 V1과 V2에 대해 선형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벡터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선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얘 두 개를 가지고 뭐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임의의 벡터들은 이 두 개에서 선형 종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식이죠. 여러분들 그 이전에 함수에서 배울 때 1차식은 우리가 ax 더하기 by 이런 꼴이죠. 그죠? 근데 이건 보면 여기 곱이 없이 1차식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식의 결합.
그럼 이제 선형 변환에서 남겨두는데 우리가 선형 변환에서 그림을 그리면 시각화해서 그리면 굳이 뭐 벡터를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왔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선형 변화는 여기 있는 벡터를 여기 있는 어떤 다른 벡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읽어봅시다. 잠깐 그 전에 이 벡터가 이 벡터로 갔다면 이 벡터의 실수배는 어디로 갈까요? 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성질에 의해서. 그죠? 뭐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다 일로 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선형변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벡터들은 굉장히 특수해서 이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근데 이런 벡터들이 그 선형변환과 벡터 공간에서 아주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무슨 벡터라고 하는가 하면 A에 대한 특성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독일어로 아이겐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말은 V에 대해서 AV를 하니까 이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어떤 벡터의 이 똑같은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왜 이런 벡터가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그러고, 여기는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특성치 혹은 고유치라고 해요. 그 고유 벡터, 그 책마다 번역이 다른데 영어 번역은 다 똑같아요. 독일어에서 쓰면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겐 밸류에 관해서 이 벡터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겐 벡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계라고. 그죠? 뭐 여기서 V1, V2가 나왔다면 얘들의 선형결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 그대로 뭐라고 여러분이 명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다면. 비슷하죠? 근데 너무 기니까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아이겐 스페이스. 네. 처음에 그 벡터를 네. 그 원래 벡터에서 네. 변환을 했을 때 같은 네. 방향 같은 방향. 네. 고유 벡터라고 했죠.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고유 벡터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 고유 벡터. 아니죠. 그런 거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수직으로 가면 아니, 또 다른 그런 벡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빨라요? 아니 왜 이렇게 벡터가 배울기가 많냐? 근데 뭐 용어 새로 넣은 영어를 공식에 써보면 10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아이겐스페이스.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리 키무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거든요. 이 사람 뉴욕도 교수인가 빌리아드 교수인가 그래요. 소위 말하면 아주 지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수학도 잘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의 엄마가 미국의 최초의 일본계 미국인이면서 외교관인가 그래요. 굉장히 좀 인텔리전 집안이죠. 이 사람이 자기 연습실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겐스페이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뭐 하나 만들면 아이겐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는데. 독일어의 아이젠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고유하다는 뜻이죠. 도구예요, 도구. 영어에서 유니크하고 좀 어감이 다른 것 다르죠. 그래서 저거는 영어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와서 번역이 일어나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어떤 책은 특성치, 어떤 책은 고유치 막 이래요. 예. 알겐 벡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개수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뭐에 따라 정해지는가 하면 얘에 따라 정해져요. 그죠? 얘에 따라서 이런 성질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게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네. 이런 거를 문제로 냈었어요. 안 나올걸요? 아니 고유치 문제로 낸 건 아니고요. 요 형태는 나와요. 그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저는 이건 전혀 모르고요. 지금 완전히 기억이 없는데 벡터와 벡터의 곱이 스칼라와 벡터의 곱과 같아서 행렬과 행렬이 되거든요. 행렬과 그러니까 A하고 V하고 다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V는 열행렬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행렬과 행렬의 표시가 스칼라와 행렬의 표시와 같은 식으로 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런 데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를 고유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떤 선형 변화를 해서 벡터의 선형 변화를 해서 자기 자신과 어떤 스칼라 곱이 되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스칼라를 실수일 때만 생각하는데 굳이 실수가 아니라 복소 공간이며 복소수일 때도 되겠죠, 그죠? 선형 변환을 수로 표시를 하면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예. 선형 변환이죠.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을 수로 표시하고 이쪽 벡터 공간도 수로 표시하면 이 선형 변환도 수로 표시된다는 게 이미 했잖아요. 행렬이라는 것을 표시된다. 그래서 만일 얘가 우리가 스칼라가 실수인 그 벡터 공간이면 그 수는 실수로 표시될 거고 얘도 실수로 표시될 거고 만일 스칼라가 복소수다 그러면 얘를 수로 표시하면 복소수로 표시되고 얘도 복소수로 표시되고 이 행렬도 복소수로 표시되는 거죠. 그 성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앞 시간에 다 했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더 깊게 하자면 굳이 우리가 이거는 그 실수 공간만 따질 필요는 없지 복소수를 해도 이때까지 가진 논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왜 지금 잠깐 복소수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자역학에서 상태는 어떤 물질의 상태는 무조건 벡터로 봅니다. 그 차원은 무한 차원이에요, 사실은. 무한 차원이고 그
요 벡터 공간은 뭔가면 복소 벡터 공간이에요. 실수 벡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선형 연산자는 상태 공간에서 상태 공간으로 바꿔주는 선형 연산자인데 이 선형 연산자를 관측이라고 해요. 관측이라고 그러고 그 상태의 선형 공간에 있는 벡터들은 항상 이런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고유 벡터로 나와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값이 무엇이냐? 이게 관측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 벡터 공간이고 이게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측 양 자체는 뭐죠? 우리가 측정 양 자체, 측정을 한 양 자체는 뭐죠? 항상 실수죠. 그래서 이게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실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또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관측이라는 선형 연산자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실수로 하는 선형 연산자가 돼야 돼요. 그 선형 연산자를 에르미션이라고 합니다. 에르미트라는 수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에르미션. 그래서 양자역학을 어쨌든 처음부터 이해를 하려면 복소 벡터 공간에 대해와 복소 선형 변환에 대해서 기초를 알고 있어야 양자역학을 이해합니다.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소 벡터 공간이 현실인데 예. 그걸 측량하면 이게 실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난 결과가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원자를 봤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 값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양자 상태의 상태 벡터는 항상 길이가 1입니다. 그냥 모든 벡터가 아니라 이 길이가 항상 1인 벡터. 그래서 잠시 쉬었다.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 네. 마스크 쓰면 한 30분. 아까 복수